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왜 미국적인 제품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그리고 명문대 트럼프 행정부에 저항하기 위해 사립단체 결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미국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아주 중요한 제조업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왜 미국적인 제품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아이다호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 테크드로부터 시작됩니다. 테크드는 픽업트럭에 설치하는 슬라이드아웃 수납함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설립 초기부터 미국산 제품을 고집했습니다. 실제로 자재 비용의 95%를 미국 공급업체에 투자하고 있죠. 하지만 나머지 5%를 미국으로 돌리는 일, 이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빌 반타 최고 경영자는 특히 볼 베어링, 즉 작은 금속볼이 들어간 부품을 중국 대신 미국에서 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격도 납기 시간도 경쟁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는 테크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미국 제조업 전반에 걸친 고민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문제가 드러나면서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되돌리자는 움직임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 부과를 통해 이를 더욱 촉진하려 했죠. 하지만 막상 미국에 있는 제조업체들은 완전히 미국산 제품을 만들기가 정말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 내에서 핵심 부품이나 원자재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있어도 양이 너무 적거나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죠. 브루클린에 본사를 둔 래피드 플라스틱스의 공동 소유주 일키쿠지도 역시 같은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이 회사는 고급 옷걸이를 만드는데 필요한 금속 후크를 과거에는 미국 업체로부터 공급받았지만 20년 전쯤 모두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는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해야 했고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비용이 2배로 뛰었습니다. 예전에는 40센트 하던 옷걸이 막대가 이제는 80센트가 된 겁니다. 쿠지도는 정부가 미국산 부품을 써라고 요구할 거라면 미국 안에 그런 부품을 생산해줄 업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캘리포니아의 하스 오토메이션입니다. 공장 자동화 기계를 만드는 이 회사는 매년 1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4,500억 원어치의 주철이 필요한데 미국에는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주조 공장이 없습니다. 하스의 피터 지어업 부사장은 미국에서 저가주철 산업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스는 중국에서 주철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데 그로 인해 기계 가격이 20%나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 대만, 일본 업체들은 미국으로 수출할 때 훨씬 낮은 관세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스는 캘리포니아 공장에서 생산량을 줄이고 초과 근무도 없앴습니다. 현재는 네바다에 5억 달러 규모의 새 공장을 짓고 있지만 관세 부담이 계속되면 공장 가동 시점이 늦춰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희망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몇몇 기업들은 미국 공급망 회복에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스다코타의 코벤트 메디컬은 2년 전까지만 해도 인공호흡기에 들어가는 부품의 70%를 중국에서 조달했지만 현재는 그 70%를 미국 공급업체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목표는 몇 년 내에 100% 미국산 부품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코벤트의 최고 경영자 리처드 월시는 판금이나 플라스틱 부품은 상대적으로 쉽게 미국에서 조달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트랜지스터나 모터, 전원보드는 아직 대만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핵심 부품인 회로 기판을 미국 미네소타의 버사 일렉트로닉스와 계약하면서 주요 공급망을 국내로 되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일부 부품은 여전히 해외에서 들여오지만 제작 비용의 대부분은 미국 내 조립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버사의 케빈 존스러드 최고 경영자는 우리는 대량 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품질과 신속성을 무기로 해외 업체와 경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전반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닐슨 IQ 데이터에 따르면 오히려 미국산 표시가 붙은 소비재와 식료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약 2,000개 제품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변호사들은 연방거래위원회가 앞으로 미국산 광고를 더욱 엄격히 규제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전부 또는 거의 전부 미국산일 때만 해당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펜실베이니아에 본사를 둔 채널록은 여전히 자부심을 가지고 100% 미국산 공구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영업 및 마케팅 담당 부사장 라이언 디아먼트는 모든 금속, 직물, 포장재를 미국에서 조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걱정도 함께 전했습니다. 수입 관세로 인해 미국산 금속 수요가 급증하면 대형 고객들, 특히 자동차 회사들, 이체철소 공급을 먼저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소제조업체들은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디아먼트 부사장은 2025년까지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2026년 다시 협상을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조심스레 전망했습니다. 움직이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그의 말처럼 미국 제조업의 재건은 아직도 수많은 복잡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중요한 소식, 명문대 총장들의 트럼프 행정부에
저항하기 위해 비공식 연합을 결성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명문 대학들, 하버드를 비롯한 아이비리그와 주요 사립, 연구대학들이 최근 비밀리에 하나의 단체를 구성했습니다. 이 단체의 목적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특히 연구 자금 지원과 대학의 학문적 독립성에 대한 압력에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연합에는 약 10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부분 민주당 성향이 강한 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에 요구한 대대적인 문화적 변화에 위기의식을 느끼며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하버드에 대한 요구는 단순한 정책 개입을 넘어 대학의 독립성 자체를 침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이 모임은 외부에 공개적으로 드러난 대학 단체들의 결의안과는 달리 조용하고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 대학의 총장, 이사 등 최고의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긴밀히 소통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다양한 요구에 어디까지 대응하고 어디서 선을 그을지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문제에 대한 대학들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연구 자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겠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대학들은 서로 단합하지 못하면 개별적으로 약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이러한 대학들의 연대를 우려하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몇 달 사이 최소 한 대학의 다른 학교들과 연대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연합에 참여한 대학 지도자들은 특히 입학, 채용, 그리고 교수법 등 학교 운영의 핵심 자율성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선이라고 합의했습니다.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취임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대학들이 300년 이상 이어온 독립성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크리스토퍼 아이스 그루버 총장 역시 이 움직임의 중심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는 공개 칼럼을 통해 컬럼비아 대학교에 대한 공격은 단순한 학교 하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미국 학문 전체와 연구 리더십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지도자들은 단순한 대립이 아니라 때로는 겉으로는 백악관의 요구를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학교의 핵심 독립성을 지켜내는 전략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큰 우려 중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학생들의 미국 내 등록을 막거나 외국인 교수 채용을 방해할 가능성입니다. 이는 단순한 인력 문제가 아니라 대학들의 재정과 연구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최근 하버드 대학교가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요구를 거부하면서 갈등은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하버드는 정부가 교수 채용과 입학, 심사 과정까지 개입하려는 시도를 독립성 침해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의 22억 6천만 달러 규모 연구 기금 삭감과 함께 면세 지위와 유학생 등록 차격까지 위협하며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결국 하버드는 소송을 제기했고 첫 심리가 이번 주 보스턴 연방 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학들 간에도 복잡한 역학관계가 존재합니다. 이 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학교들이 소외감을 느끼거나 내부 분열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단체의 활동은 대중적으로 알려진 교수, 학생들의 공개 시위와는 결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 대학협회는 최근 500명 이상의 고등교육 지도자 서명을 받아 정부의 전례 없는 권한 남용을 규탄하는 청원을 발표했으며 미시간 대학교, 러커스 대학교, 인디애나 대학교 교수단도 대학 당국의 정보 공격에 맞서야 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날 미국 대학들은 단순히 학문을 넘어 정치적 압박과 생존을 둘러싼 중대한 싸움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이 비공식 연합이 실제로 얼마나 단단한 연대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에 맞서 어떤 전략적 대응을 펼칠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